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5단원 기본 도형과 작도 단원이죠. 교과서에 있는 176쪽부터 178쪽에 해당하는 단원 마무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이에요. 1번에서는 우리가 AN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AN의 길이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인데, 먼저 이 M이라는 것이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AM의 길이는 30cm의 절반인 15cm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우리가 MN의 길이에다가 6배를 하면 AB의 길이라고 했어요. 즉 AB의 길이가 얼마예요? 30cm는 6 곱하기 MN의 길이다. 이걸 정리하면 MN은 얼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식을 정리해주면 MN의 길이는 5cm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상에서 여기가 5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N의 길이는 15에다가 5를 더한 20cm라고 할 수 있겠네요. 2번 문제 볼게요. 각도 AOB가 평각이다. 180도라는 뜻이죠. 이때 X의 크기를 구하여라. 지금 그림에서 90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수직이 될 거예요. 수직. 즉 X의 크기는 90도에서 78도를 뺀 거죠. 얼마입니까? 12도가 되겠네요. 여기가 12도가 될 거예요. 3번 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AOB가 평각이고 조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각 AOC는 각 COD의 2배다. 즉 여기를 점이라고 하면 AOC는 2배니까 점 2개가 되는 거죠. 점 2개. 그렇죠? 자, 두 번째, BOE는 DOE의 2배다. 그러니까 DOE를 X라고 하면 BOE는 2배. X가 2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180도는요, 동그라미가 3개, 그리고 X가 3개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3개, X가 X 곱하기가 있으니까 헷갈리네. X가 3개, 이게 이제 180도죠. 180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COE의 크기인데, COE라는 것은 그림상에서 표시된 이 부분인데,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X가 하나 있어요. 즉 각 우리가 구해야 하는 COE의 크기는 동그라미 하나랑 X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3개 있을 때 180도였으니까 하나 있으면 얘의 3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얼마예요? 60도가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x, y, z를 합한 크기를 구하여라. 이 그림을 보면요, 우리가 이 부분의 각은 이렇게 주어졌는데, 지금 반대편에 이 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막곡지각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이 파란색 부분을 아래쪽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거고, 얘가 z 플러스 20도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빨간색 부분 평각 180도를 계산해 보면 y 플러스 z에다가 z 플러스 20도를 더하고 ex 플러스 10도를 더하고 y를 더한 이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한 게 몇 도란 뜻입니까? 180도란 뜻이죠. 자, 정리해 보면 일단 x가 2개 있어요. 좌변을 정리해 볼게요. ex 그리고 y가 하나, 둘, 2개 있죠. ey 그리고 z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2z 그리고 나머지 20도, 10도. 그러니까 더하기 몇 도예요? 30도는 180도다. 즉 ex 더하기 ey 더하기 ez는 30도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150도가 될 것이고, 정리해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50도의 절반인 75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점이 이렇게 4개가 A, B, C, D가 찍혀 있어요. 첫 번째 뭘 구해야 되냐면
x축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 이게 첫 번째 구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구해야 되는 게 y축과 가장 거리가 먼 점. 먼저 x축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을 살펴보면 x축에 대해서 수선을 내리면 그게 곧 거리가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게 어디예요? 여기 a죠, a. a예요, a. 거리는 얼마예요? 1. 그리고 y축과 가장 거리가 먼 점을 보려면 마찬가지로 각 점에 y축으로부터 수선을 내리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얼마예요? 여기 b죠, b라는 점. 거리는 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점 A와 점 B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이 색칠된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의 평행한 모서리를 찾는 거예요. 자, 먼저 평행한 걸 찾아보면 요 초록색으로 색칠된 BF, CG, DH, AE는 이 직사각형과 평행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모서리들을 보면 요 BC는 직사각형과 지금 만나죠? 만나죠. 여기 두 개도 직사각형과 만나요. 그리고 이 AB 같은 녀석들을 보면은 얘는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보면 이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의 연장선과 만나죠. 그러니까 이 AB라는 것들은 이 평면과 평행하지 않고 연장선, 직선을 쭉 그렸을 때 평면 위에 직선을 쭉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생기죠. 그렇죠? AD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만나는 점이 생기죠. 그래서 모서리 AB, AD, FE, EH 이 파란색 부분들은 이 직사각형과 평행하지 않아요. 평행하지 않고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 평행한 모서리는 4가지, 초록색 부분인 4개가 되겠네요. 4개. 7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AE와 꼬인 위치에 있는 걸 찾으래요. AE와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일단 AE를 그림상에서 보면 이 빨간색 부분인데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찾아보면 우리 BC 그리고 CD, FG, HG 이렇게 4개가 나오겠네요. 나머지 볼까요? 일단 AB 이런 것들은 일단 만나죠. 빨간색과 만나요. AD도 빨간색 모서리와 만나고 EF, EH 모두 빨간색 부분과 만나죠. 그리고 뭐 BF라든지 CG라든지 DH는 빨간색과 어때요? 평행해요. 평행. 그러니까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4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그림에서 A, B, C를 각도를 합한 것을 구하라고 하네요. 지금 문제에서 일단 평행하다는 조건을 활용해야겠죠. L과 M이 평행해요. 이때 첫 번째 이 A라는 각도는 A는 40도와 무슨 관계예요? 동위각의 관계예요. 동위각. 근데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평행하기 때문에 동위각의 크기가 어때요? 같아요. A는 몇 도입니까? 40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그 다음 우리가 이 평행선의 성질을 하나 더 이용해 볼게요. 55도와 각도 C 역시 동위각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C는 몇 도예요? C 몇 도예요? 55도가 되는 거죠. 55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 B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 B라는 것은 막 꼭지각으로 여기가 B죠. 여기가 B인데 우리가 L과 M 모두와 평행한 요 초록색 연장선을 보조선을 그었을 때 윗부분이 A고 아랫부분이 C예요. 그렇죠? AC. 즉 이 B라는 것은 각 A와 각 C를 더한 것이다. 40도와 55도를 더한 B가 몇 도예요? 95도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각도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0도 더하기 50 B가 얼마예요? 95도인가요? 95도 더하기 55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9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평행선이 주어졌네요.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먼저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L과 평행한 보조선. 그리고 하나 더 그어볼까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지금 X라는 각도는 지금 엇각에 의해서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엇각 위에가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윗부분 지금 요 전체가 X 플러스 20인데 아랫부분이 X니까 위에는 몇 도예요? 여기가 이제 20도가 되는 거죠. 20도.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엇각에 의해서 여기도 20도가 돼요. 엇각. 자, 그리고 이 윗부분은 40도와 동의각이죠. 여기 40도가 돼요. 즉 x 빼기 10이라는 것은 40 더하기 20. 즉 x 빼기 10이라는 것은 40 더하기 20인 몇 도예요? 60도라는 거죠. 따라서 각 x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70도가 되겠네요. 네. 10번 문제 볼게요. 각 x와 각 y의 크기를 각각 구하여라. 먼저 이 직사각형의 모양의 종이 테이프라고 했으니까 요 AD와 BC는 평행해요. 자, 그러면 x라는 각은 억각인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러면 x랑 110도를 더했을 때 우리가 평각이 돼야 되니까 x는 얼마가 돼야 돼요? 70도가 돼야죠. 그래야 70, 110을 하면 더하면 180도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x를 구했고, 자, 이제 두 번째로 y를 구해주면 되는데, y라는 것은 이렇게 봐볼까요? 지금 직사각형의 모양을 접었기 때문에 여기 초록색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y랑 엇각인 부분은 어디입니까? 얘랑 엇각인 부분 여기 위에겠죠. 여기도 y. 즉, 이 종이를 이렇게 접었기 때문에 이 x 더하기 y는 110도랑 같아요. 얘가 110도야. 종이를 접어서 각도가 같겠죠? 즉 x 더하기 y는 110도야. 따라서 y는 얼마예요? 110도에서 x를 뺀 건데 x가 위에서 70도라고 했으니까 y는 40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각 x는 70도, 각 y는 40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볼게요. 일단 작도에 대한 건데 작도에 대한 거 옳지 않은 거. 먼저 작도의 뜻이 뭐였습니까? 준비물이 두 개가 있었죠. 1번 눈금 없는 자, 2번 컴퍼스. 요 두 가지 재료로 도형들을 그려나가는 것을 우리 작도라고 했어요. 자, 기억번 볼게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하여 도형을 그리는 것을 작도라고 한다. 너무도 옳은 설명이죠. 자, 2번 니은번 선분의 길이를 잴 때는 자를 사용한다. 우리의 준비물은 뭐였어요? 눈금이 없는 자였어요. 자로 우리가 길이를 잴 수는 없어요. 작도에서는 길이와 관련된 것은 예를 들어 이런 선분이 주어질 때 이 길이를 똑같이 가져오는 것만 할 수 있어요. 뭘로 가져오죠? 컴퍼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니은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에요. 디귿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릴 때 컴퍼스를 사용한다. 두 점이 있는데 이것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려면 뭘 해야 돼요? 눈금 없는 자로 이렇게 쭉 반듯하게 그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퍼스가 아니라 눈금 없는 자가 되겠네. 디귿번은 틀린 설명. 리을번 원을 그릴 때 컴퍼스를 사용한다. 맞죠? 미음번 선분의 길이를 다른 직선 위에 옮길 때 컴퍼스로 이 길이를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컴퍼스로. 우리가 작도 실습에서 많이 해봤던 내용이죠. 미음번도 옳은 설명이겠네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3, 5, 8, 9 4개가 주어졌는데 이 중에 4개 중에
3개를 골라요. 3개를 골라서 삼각형을 만든대. 자, 만들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만들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삼각형을 만들려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가장 긴 변이 있으면 나머지 두 개의 길이 합이 최소한 이거보다 이거 더한 게 이거보다는 길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요 아이디어를 갖고 무작정 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볼게요. 천천히 차근차근. 첫 번째로 케이스를 두 개를 나눠볼게요. 1번은 3cm가 포함되는 경우, 2번은 3cm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래서 차근차근. 자, 먼저 3cm가 포함되는 경우는 일단 3을 무조건 깔죠. 나머지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5, 8, 9 중에 두 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 5, 8 이렇게 할 수도 있고, 3을 깔고 3, 5, 9 이렇게 할 수도 있고, 3을 깔고 3, 8, 9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3, 5, 8부터 볼게요. 가장 긴 변이 8인데 3 더하기 5는 8이에요. 같으면 얘가 성립해요, 안 해요? 삼각형 못 만들어요. 나머지 두 변 길이 합이 더 커야 돼요. 자, 3 더하기 8 11인데 얘는 9보다 크죠. 3, 8, 9는 가능해요. 자, 세 번째 3, 5, 9는 3 더하기 5는 8인데 얘는 9보다 작아요. 불가능. 따라서 첫 번째 3cm를 포함되는 경우에서 가능한 건 3, 8, 9밖에 없을 것이고요. 두 번째 3cm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5, 8, 9밖에 없죠. 그러니까 5, 8, 9 중에 이게 가능한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5 더하기 8은 13인데 9보다 크죠. 가능. 자, 그래서 모두 몇 개입니까? 2개. 여러분들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지는 문제는 항상 무작정 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름대로 경우를 이렇게 나눠본 다음에, 케이스를 나눠본 다음에 차근차근 이렇게 검토해 보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13번 한번 볼게요. 삼각형 ABC와 DEF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각 D의 크기를 구하시오. 먼저 첫 번째 두 삼각형이 뭐예요? 합동,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AB랑 AC랑 같아. 길이가 같아. 그럼 일단 A라는 점이 있으면 뭐 B라는 점을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이 길이랑 C랑 길이가 같도록 삼각형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DEF는 얘랑 합동이니까 얘를 그대로 똑같이 복사해서 오른쪽으로 옮긴 다음에 A랑 D, A 자리에 D를 써주고 B 자리에 E를 써주고 나머지 자리에 F를 써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다 조건을 보면은 C가 75도래요. 75도. 이때 D의 크기를 구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빨간색이야. 빨간색 부분. 빨간색 부분은 왼쪽 삼각형에서 이 A, 각 A의 크기죠. 각 A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가 75도면 요 반대편도 75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은 75도, 75도이기 때문에 세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되려면 이 빨간색 부분은 몇 도가 돼야 돼요? 30도가 돼야겠죠. 따라서 이 각 D의 크기도 30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13번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14번, 15번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게 14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정삼각형이 크기가 다른 정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 주어져 있고 요거를 연결해서 교점이 F라고 할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네요. 이 문제를 살펴볼 때 합동인 삼각형 두 개를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ACD. 자, ACD. 두 번째는 BCE.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왼쪽에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AC라는 선분의 길이와 BC라는 선분의 길이가 같아요. 그죠? AC랑 BC랑 선분의 길이가 같아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CD라는 변의 길이랑 CE라는 변의 길이가 같아요. 자, 세 번째,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 두 변, 초록색 삼각형에서 두 변을 비교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끼인 각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끼인 각, 두 변의 끼인 각. 자, 먼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죠. 여기도 60도예요. 그러면 평각 180도가 되려면 요 사이각이 몇 도가 돼야 돼요? 60도가 되겠죠. 60도. 즉 3번 첫 번째 노란색 삼각형에서 각도 ACD의 크기는 얼마야? ACD 60도 더하기 60도니까 120도죠. 120도. 그리고 초록색 삼각형에서 BCE 또한 60도 60도니까 120도예요. 그렇죠? 요 1, 2, 3번 조건을 종합해 보면 삼각형 ACD와 삼각형 BCE가 합동이에요. SAS 합동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인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x의 크기를 구해낼 건데요.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겠죠. 첫 번째로 여기 부분을 선생님이 파란색 동그라미라고 각을 표시하면 노란색 삼각형에서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노란색에서 이 부분을 x라고 하면 초록색에서는 요 위에가 x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가 각의 크기를 비교해 볼 건데요. 동그라미 이 x라는 것은 파란색으로 x가 있으니까 좀 헷갈리나? x 말고 세모라고 바꿔볼까요? 세모 이렇게 세모. 자,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120도 이 세 개를 합쳐야 180도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랑 세모랑 120도를 더해야 180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몇 도라고 할 수 있어요? 60도라고 할 수 있어요. 60도. 자, 그런데 삼각형 여기 보세요. BFD 얘도 삼각형인데 동그라미랑 세모랑 이번에는 각 x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각 x가 이번엔 180도라. 180도. 자, 윗줄에서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우리가 60도라고 했었죠. 60도. 여기 60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x는 몇 도가 돼야겠어요? 120도가 되겠죠. 이렇게 14번 문제. 일단 명확하게 합동인 삼각형을 밝힌 후에 이 예를 이용해서 각 x의 크기를 구해주면 되겠죠. 13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15번 문제 풀어볼게요. 15번 문제는
일단 전개도가 주어졌는데 이거 가지고 정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면 일단 정육면체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A, B, C, N을 앞에다가 A, B, C, N 이렇게 써볼게요. A, B, C, N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 그 옆에 K랑 D가 있죠. K랑 D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K 옆에 L이 있고 D 옆에 E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L, E 이렇게 점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물론 전개도를 만들어 보면 이 A라는 점과 M이라는 점이 만나서 A라는 점이 M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중복되는 상황이 있는데 8개만 선생님이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이 상태에서 AN의 수직인 모서리 중 얘랑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구하래요. 그러면 먼저 AN의 수직인 모서리를 한번 구해 볼게요. AN의 수직인 모서리. AN이 어디입니까? 빨간색 부분 여기 AN이죠. AN인데 얘랑 수직인 모서리 빨간색이랑 수직이려면 AL이거나 NK거나 NC거나 AB거나 이렇게 되나요? 이 노란색 4개가 있죠. 이 4개 중에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거. AB와 꼬인 위치. AB는 어디예요? 이 노란색 중에 하나인데 이 파란색과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얘는 지금 한 점에서 만나고 얘는 평행하고 여기 NK가 하나 남죠. 즉 얘가 꼬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모서리 NK가 되겠죠. 자, 15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